안녕하세요. 수민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서 수직과 정사형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직이 맞습니다. 이렇게 직각이 되는 이런 형태의 직각 구조를 이제 우리가 수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수직이라는 게 여기서 어떤 의미로 더 중요하게 쓰이느냐? 여러 각도 중에서 왜 하필 수직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령 이런 식으로 벡터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가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있고, 다른 나머지 하나의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V가 있고, W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W가 V 방향으로의 성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금 V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오른쪽으로 가는, 정확히는 이 수평의 방향으로 가는 이 힘을 주고 있는 것이 V죠. W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면 수평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약간 도움을 받고 있죠. 정확히는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써 있지는 않지만 이쪽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이 올라가는 방향을 V 프라임이라고 쓴다면 V와 V 프라임 방향으로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45도니까 V와 V 프라임 방향으로 반반씩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W가 V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V 프라임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V 프라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V 프라임은 V 방향으로의 성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수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 단순히 이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으로의 성분이 아예 없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이제 얘기할 건데 없는 거. 완전히 그쪽 방향으로의 어떤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제 수직이라고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수직이라고 하는 컨디션 자체는 우리가 해당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그 각도만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각도가 이렇게 더 기울어져 있으면은 얘는 위로 올라가는 힘보다 이 수평으로 가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해서 이렇게 누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더 뭔가 해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있는가 뭐 이게 뭐 오른쪽으로 가는 게 수평이 더 많은가 여긴 좀 더 적은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큰 관점에서 나눠 본다면 영향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받지 않는 조건이 바로 수직인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기준점이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벡터의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내적 값이 0이 되는 것을 수직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x1, y1, x2, y2 이런 식으로 2차원 벡터의 점일 수도 있고 혹은 뭐 3차원 벡터의 점일 수도 있겠죠.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벡터가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튜플로 주어지게 된다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0으로 다 더한 값이 우리가 내적값이었죠. 그 내적값이 0인 것. 이거를 이제 수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길이가 3이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곱하고 전부 더해서 0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수직인 벡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벡터 두 개가 수직인 조건에 대해서 방금까지 알아본 거고요. 이번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어떤 부분 집합, 다시 말해서 벡터가 이제는 두 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V1, V2, V3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다고 해보자는 거죠. VK까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벡터가 이제 여러 개가 있었을 때 이게 수직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아까는 두 개짜리였는데 이게 K개로 확장이 된 것이죠. 이렇게 K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유한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의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유한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V1부터 VK까지의 이 집합이 올소고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앞에서 했던 정의를 바탕으로 확장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즉, 우리가 아까 방금 앞에서 했던 것이 벡터 두 개에 대해서 오소고날리티를 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이 K개로 된 것뿐이기 때문에 이 세팅 하에서 본다면 K가 2였을 때는 앞에서 했었던 벡터 두 개짜리에서의 수직 조건과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게 두 개였다면 어떻게 될 것이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V1하고 V2가 있었을 때 얘네가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벡터의 내적이 0인 것으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늘어나더라도 여기서 두 개를 임의로 뽑는 겁니다. 임의성을 갖게끔 해서 두 개를 임의로 뽑아서 임의의 두 개를 이렇게 V1, V2를 뽑든 V1, V3를 뽑든 V3, VK를 뽑든 상관없이 어떻게 뽑든 간에 두 벡터를 내적해서 항상 0이 된다면 그러면 이 K개의 벡터들이 서로 수직인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 집합이 수직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올소고날 सब셋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두 개짜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정사형 벡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사형이라는 말이 있고 거기서 정이라고 이제 이 단어가 더 추가로 붙는 것인데 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자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을 쏘고 거기에서 이제 맺히는 그림자를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V가 이렇게 있고 W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V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W가 있을 때 W를 V의 그림자가 맺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빛을 쏜다면 어디서 쏴야 될까요? 빛을 쏜다면 이렇게 해서 V의 수직인 방향으로 쏴야 될 겁니다. 물론 V에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직인 방향으로 쏘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혹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의 그림자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형 중에서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젝션 하는 요 곳 있죠? 이곳에 수직으로 빛을 쏘는 겁니다. 수직으로 빛을 쐈을 때 생기는 곳, 생기는 이 사형, 이만큼을 우리가 이제 정사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정사형이 되어서 생기는 벡터를 우리가 정사형 벡터라고 부르고 싶은 것인데, 이렇게 빛을 쐈어요. 그랬을 때 나오는 이 벡터 있죠. 그대로 내려오겠죠. 지금 여기서 이 W가 있었을 때 W를 이 파란색 선을 따라 내려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굵은 빨간색 벡터가 나오게 될 텐데 이 굵은 빨간색 벡터를 프로젝트 VW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름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W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중이고 그거를 할 때 어디에다가 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V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V 위로 정사형을 한 벡터다. 그래서 정사형이 돼서 나온 그 결과물이 이 프로젝트 V의 W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벡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딱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제 구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벡터 같은 경우는 V와 방향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V한테 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벡터는 이 지금 굵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벡터는 그래 봐야 이 V 벡터의 상수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벡터를 우리가 A, V라고 이름을 붙이고 시작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저 A가 무엇이냐. 즉 A에 해당하는 것이 이만큼을 나타내는 양이겠죠. 저 A라고 하는 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V를 이제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우리가 얘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들이 은근슬쩍 쓰여 있는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파란색 벡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V와 수직이라는 조건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파란색 벡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요거를 우리가 지금 AV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W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W에서 AV를 뺀다면 다시 말해서 AV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방향만 바뀌겠죠.
그럼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AV 플러스 W, 즉 W-AV만큼이 이 파란색 벡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히는 요거 이제 방향을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벡터로 따진다면 요렇게 되겠죠? 요 화살표 방향. 요게 바로 이제 W-AV가 될 것이고요. 이 W-AV라고 하는 벡터는 우리가 아직 수직 조건을 지금 현재는 걸어주지 않았죠. 그냥 단순히 여기서 뺐으니까.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만약에 사형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빼니까 요 벡터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아직 조건을 안 걸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걸어줘야 되는 조건은 뭐예요? 요 W-AV라고 하는 이 벡터가 V의 수직이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AV와 V가 내적을 해서 제로다라는 얘기를 걸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해서 풀어보면은 W와 V가 먼저 되겠고 마이너스 A에다가 V와 V의 내적을 한 것 이게 좌변이 되겠죠? 그게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A니까 A를 빼고 전부 다 넘겨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는 여기 지금 요거를 넘기고 나서 이 V하고 V 내적한 걸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해주면 V와 V를 내적한 것 분의 V와 W를 내적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W와 V가 쓰여 있지만 실제로 V와 W를 내적하는 것이나 W와 V를 내적하는 것이나 V와 W를 내적하는 것이나 같죠.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내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딩을 해보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곱한 다음에 더한다라는 것이 내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X에서 X1, X2냐, X2, X1이냐 이 순서의 문제인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곳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편의상 바꿔서 써줬고요. 한 번 더 나아가면 여기서 V와 V의 내적을 하면은 V의 크기의 제곱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V 내적 W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V였으니까 이 프로젝트 V의 W라고 하는 이 벡터의 정체는 이제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요 V의 크기의 제곱분의 V 내적 W 요만큼은 다 컨스턴트고요. 거기에 V라는 벡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양을 가진 이 V 방향으로의 스칼라 한 벡터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 V의 W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에 대한 이제 여기에 대한 유도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제가 다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V라는 벡터 위에다가 바로 W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 조건은 뭐였냐면 V라고 하는 그 라인, V가 만드는 건 하나의 라인이잖아요. 그 라인 위로에 정사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그런 선 위에다가 할 필요는 없죠. 면 위에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보통은 면이겠죠. 그래서 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부분 공간이라고 부를 건데 그 부분 공간으로의 정상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2차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평면. 그러면 방법론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지겠죠. 지금 여기서 평면을 이제 우리가 그려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평면이 이제 그려지겠죠. 그 평면을 우리가 이제 V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벡터를 W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W를 V 방향으로 정사형을 시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하겠죠. 이게 지금 V가 제가 여기다 지금 평면으로 쓰느라고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있는 것처럼 그려졌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실 때에는 그냥 바닥에 있는 A4 용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A4 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샤프를 세워 놓을 건데 그 샤프를 약간 이렇게 바닥에 점을 이렇게 샤프를 세우고 살짝 기울이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나서 이 A4 용지가 바닥이 되도록 해서 빛을 쏴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빛을 쏴주게 되겠죠. 그 빛을 쏴줬을 때 나오는 그림자가 생겼을 텐데 그 그림자를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빛을 쏘겠죠? 빛을 쏘고 나면은 나오는 이 그림자, 요 벡터, 요것을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V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V의 W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아까 직선 같은 경우는 라인이 하나가 있어서 그 라인 하나가 그러니까 라인이 있어서 그 V 하나가 이제 뭔가 늘리고 줄여가면서 그 위에 있는 벡터를 만들어 냈었잖아요. 그래서 AV라고 그래서 쓸 수 있었던 거였죠. 평면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평면 같은 경우는 벡터 하나가 아니라 벡터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V 위에 있는 벡터 중에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같은 라인에 있지 않은, 예를 들어 V1이 이렇게 있고 V2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꼭 수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얘네들끼리는 수직인 것 같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도 돼요. 그래서 V1과 V2가 지금 얘는 V1과 V2는 지금 A4 용지 위에 있는 겁니다. A4 용지의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게 V1, V2고 이랬을 때 이 V1, V2를 가지고 프로젝트 VW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될까요? 프로젝트 V의 W라고 하면은 생기는 게 이렇게 생길 겁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A1 V1 W 플러스 A2 V2라고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1차원이었으니까 여기 없는 상태에서 A1만 구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이제 2차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V1, V2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는 식으로 식을 전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이 친구는 뭐예요? 결국 이 파란색 벡터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파란색 벡터를 이제 구하려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편의상 여기 지금 아직 프로젝트라는 이름 붙이기 전에 하는 거니까 이 빨간색 벡터를 우리가 W 해시라고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제 파란색을 만들어내면은 이 파란색 벡터 위로 가는 걸로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W에서 W 햇을 빼는 거죠. 이 W에서 W 햇을 뺀 것이 사실은 이 지금 벡터는 어떤 벡터예요? 이 평면 전체의 수직이죠. 우리가 평면 전체 수직인 걸 어떤 식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냐면 아까 비슷한데 A4 용지가 있을 때 샤프를 정확하게 하늘을 바라보게 정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러면 바닥에 있는 어떠한 선을 가지고 오든 간에 상관이 없이 이 샤프하고는 수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평면이랑 수직하는 것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냐면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이 W와 W햇의 차이와 V1의 내적이 0이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V2하고 내적도 이제 0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V1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를 우리가 W햇이라고 쓴 것이니까 집어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써보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V1과 W의 내적이 있을 것이고 빼기 이 W 햇을 여기다 집어 넣었으니까 W 햇에다가 이 A1 V1, A2 V2의 합을 집어 넣으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요거겠죠. 여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A1에 바로 쓰자면 V1의 크기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파트는 여기 두 번째 파트죠. 여기 정확히 요 두 번째 파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2의 V1과 V2의 내적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되셨나요?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이 평면을 만들 때에는 V라고 하는 이 평면을 만들 때에는 그때 필요한 V1, V2는 반드시 수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한 라인 위에만 있지 않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둘을 수직이라고 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V1과 V2의 내적이 0이 되게 돼서 이 파트가 날아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주면 A1은 V1의 크기의 제곱분의 V1의 내적 W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걸 A1을 구해놨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번 더 요 내적 요것과 V2의 내적이 제로라고 하는 이 성질을 이용해주면 똑같이 해주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V2 내적 W가 있고요. 마이너스 이 V2와 요거를 내적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요 첫 번째 거랑 V2랑 내적을 하면은 마찬가지 요 지금 V1, V2가 내적해서 0이었으니까 이 파트도 제로가 되겠고 이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V2의 크기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2에다가
V2 크기의 제곱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게 0인 거니까 이게 0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2는 V2의 크기의 제곱분의 V2 내적 W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프로젝트 V의 W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A1 자리에 들어가는 것 V1의 크기의 제곱분의 V1 내적 W에 V1이 하나 들어갈 거고 플러스 V2의 크기의 제곱분의 V2 내적 W에 V2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랑 똑같네요. 그렇죠? 아예 똑같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성분이 비슷하게 구성이 되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직이라는 컨디션이 있음으로 해서 그쪽 방향으로의 성분이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V1하고 V2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V1과 V2가 이제 한 직선 위에 있지는 않지만 원래 수직이 아니라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직이라고 딱 걸어버리는 순간 V1과 V2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계산을 할 때에도 원래 같았으면은 이 W 햇을 뭔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V1과 V2 사이의 관계까지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V1하고 V2 사이의 내적이 0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함으로써 완전히 이 둘 사이의 어떤 조건은 상쇄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V1에 대한 것만 구하고 V2에 대한 것만 구해서 결정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수직이라는 조건이 압도적으로 편리합니다. 그래서 수직을 한다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부분 공간으로의 정사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유도를 해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시 같은 경우를 보자면 1, 2, 3이라는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100과 010 이 두 개는 각각 X축과 Y축이죠. X축과 Y축은 수직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V1과 V2가 만들어내는 건 XY 평면이죠. 그랬을 때 그 XY 평면으로의 1, 2, 3에 대한 정사형을 구해봐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내적해서 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고 나서 보면은 C1은 1이고 C2는 2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1, 2, 3이라고 하는 벡터가 이제 정사형이 되었을 때는 이 X축 방향으로는 한 칸, Y축 방향으로는 두 칸의 양에 해당하는 정사형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해석을 할 때에는 이거는 Y축 방향으로의 작용이 더 크게 됐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저가 이제 앞에서 했었잖아요. 기저라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전체 공간이 있었고 그 전체 공간에는 집합이니까 벡터들이 왕왕 있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선형연산이 주어졌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냥 개개의 원소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형연산의 결과로서 원소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전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룹이 있어서 그 특정한 부분 집합에 의해서 이 전체를 다 표현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걸 다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에센셜한 게 도대체 뭐냐, 어떤 것이 그런 대상인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두 가지였었는데, 첫 번째는 전체 공간에 있는 벡터들이 부분 집합 안에 있는 벡터들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가, 즉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연산의 결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이 표현하는 이 벡터 셋 있죠, 벡터 सब셋,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과연 유일한가. 같은 벡터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은 이렇게 만들어내고 한 번은 저렇게 만들어내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될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건 표현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하지 말고 유니크하게 표현하는 것만 남겨보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 만족하는 것,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스패닝 सब셋을 베이시스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저를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기저들은 기본적으로 이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마다 벡터 공간에는 어떤 벡터를 가지고 오든 간에 상관이 없이
것이 항상 유니크하게 표현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유니크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유니크하게 표현했어. 오케이. 그런데 말이죠. 앞에 있는 개수가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는데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유니크하다고만 했지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교라는 이제 조건을 추가로 걸어주게 되면 다시 말해서 벡터들이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서로가 서로를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수직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두 벡터가 있다면 얘와 얘는 서로가 서로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벡터만 봤을 때는 다시 말해서 한 벡터가 나머지 하나를 만들 때 리니어 컨비네이션 여기서는 두 개니까는 나머지 하나의 스칼라배로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당연히 될 리가 없죠. 방향성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그쪽 방향의 성분이 없다는 걸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직교 조건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두 개짜리를 할 때 V1과 V2의 내적이 0이라는 조건을 걸어주니까 V1에 대한 성분만 따로 구하고 V2에 대한 성분만 따로 구해서 이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체가 올소고날한 섭셋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올소고날리티가 걸리게 되면 자동으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성립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그럴듯하지 않나요? 올소고나라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이해를 할 때 그 임의의 두 벡터를 뽑았을 때 이 두 벡터가 서로 올소고나하다는 것이 올소고난 서브셋의 정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쪽 방향의 성분이 없다는 거를 더 내포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쪽 방향의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예 그쪽 방향의 성분이 없어버린 거니까 더 세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소고나라다고 하면은 리니얼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교기저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기전 대 서로 수직인 벡터, 그러니까 올소고날 सब셋이 베이시스가 되는 구조를 이제 올소고날 베이시스라고 부르게 되겠고, 그 중에서도 크기가 1인 벡터들로만 구성이 된 것, 이거를 이제 정규 직교기죠. 그래서 올소 노멀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그 딥러닝 같은 거를 할 때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 노멀라이즈 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것이 보통은 이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드는 것을 노멀라이즈 한다고 하죠. 트레이닝 할 때 보통 이제 길이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맞춰줘야 그래야지 트레이닝 할 때 잘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조건들을 할 때 쓴 그 노멀라이즈라는 단어가 이 노멀라이즈와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교 기저, 정규 직교 기저가 있고 이렇게 직교 기저가 있으면 앞에 있는 개수를 완전히 특정 지을 수 있어요. 그 특정을 지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적으로 특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이나 0,1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1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하면은 사실 얘는 이미 1,0하고 0,1이 너무 쉬워요. 이 자체가 그냥 이미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X축 방향으로 두 칸, Y축 방향으로 한 칸이야 라고 해보면 되니까 이거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음 걸로 좀 더 어렵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3이랑 3,-2라고 하면은 일단 얘네 두 개는 서로 수직인 거 아시겠나요? X는 X끼리 곱하고 Y는 Y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 되죠. 여기 X끼리 곱하면 6, Y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둘이 더하면 0이 되죠. 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가 내는 1,0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일단 기저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1,0은 A1에 2, 3 그리고 A2에 3-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A1, A2가 일반적으로 원래 결정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 2,3이랑 3,-2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이 2,3을 한번 내적을 해볼게요. 양변에다가 2,3을 내적을 해주면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 1,0에다가 2,3을 내적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1,0에다가 2,3을 내적을 해주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우변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2,3을 내적을 했을 때는 여기는 2,3을 두 번 내적하는 거니까 2,3의 크기가 나오게 되겠죠. 크기의 제곱이 나오게 되겠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 구했던 것처럼 얘와 얘는 수직이었으니까 여기다가 2,3을 내적을 해주면 0이 되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A2라는 게 우리가 미지수였지만 어차피 여기서 얘가 2,3이랑 내적을 하면서 날아가면서 0이 되기 때문에 A2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식을 다시 써보면 요게 2고 A1의 2,3의 크기의 제곱을 구하게 되는 셈인데 2,3의 크기의 제곱은 원래 4, 9 더하면 13이죠? 근데 원래 그걸 루트를 씌우지만 제곱이니까 바로 13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1 같은 경우는 13분의 2가 되겠네요. 이런 비슷한 과정으로 A2를 한번 더 비슷하게 구해보면은 A2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똑같이 3, 마이너스 2를 양변에다가 내적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1,0에다가 3, 마이너스 1을 내적해주면 3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3, 1을 내적했으니까 빵. 그리고 여기는 3, 1을 내적했으면은 9랑 4니까 13.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A2 같은 경우는 13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구해놓은 것처럼 1,0 같은 경우는 13분의 2에 2,3, 13분의 3에 3, 마이너스 2가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적 관점에서 봤을 때 3, 마이너스 2 방향으로 조금 더 있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3차원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